12월도 연말 신안이랑 함께 저희 여행시책 걸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12월 합산으로도 하셔도 되니까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바짝 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안 가져가면 너무 아까운 시책이거든요. 30만원 하시면은 2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는 5년 동안 본인이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는 여행시책이기 때문에 그 어느 여행시책보다 좋다. 그래서 꼭 한번 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거 전혀 관심 없던 대리점도 이거 갑자기 막 지점원들끼리 맞추기로 했다고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포스터는 또 하나 새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추시려면 해야 되는 상품이 저희가 건강보험하고 원더케어 치매보험, 그 다음에 7+2 종신보험은 저번에 교육하러 왔을 때 조금 관심을 보이셨는데 시책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걸려있죠. 지금 인카만 그래요. 다른 회사들은, 다른 법인들은 그 정도 시책이 안 걸리기도 하고 거의 다 13회 차이 지급인데 인카만 2월에 800% 지급을 해드리는 엄청난 종신보험, 요것도 한번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번 달 이슈가 3종 수술이 지금 5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어깨 최고 한도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 3종에 해당하는 수술들이 꽤나 많아요. 관열 수술들, 특히나 뭐 스텐트나 카테터 같은 부분으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것만 잘 해놓으면 순환계 치료비까지 필요 없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3종 수술비 어차피 회당받는 거니까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한도 높을 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원래 지난달로 끝내려다가 이 큰 이슈가 요즘에 없잖아요. 사실 요즘에 좀 없죠, 건강보험 쪽에. 그래서 이걸 이번 달까지 유진해보자 라고 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암만 팝니다. 암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제일 좋은 게 삭감없음이라서 지금 바로 보장은 회사 한 군데밖에 안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삭감없음 암 진단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올페이백 특약이 있는데 이거는 고객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저희는 따로 교육도 안 했었는데 그 저희 홈쇼핑에 케어받는 암보험이라는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체결률이 제일 높은 부분, 그리고 고객들이 문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페이백 특약을 엄청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낸 돈 돌려주고 낼 돈도 돌려줘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 주계약하고 암진단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돈을 다 싹 다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진단비 받고 한 번 더 정액보상을 받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라서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는 그러하니까 있다는 거 알고 계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암 검사부터 수술, 항암, 방사선 다 지나서 암 재활까지 책임을 지는 특약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고객들이 너무 정보가 빠삭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여기가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 아니니까 더욱 공감하시겠지만 요즘엔 정보가 너무 넘쳐 흐르죠. 뭐 유튜브 이런 것들도 물론이고 다른 뭐 챗GPT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던 특약들보다 세상에 없던 특약들이 나왔을 때가 가장 유리해요. 고객이 정보가 별로 없을 때. 그리고 저는 사례를 좀 많이 챙겨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 고객이 진짜 몰랐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미끼를 일단 던져야지 우리가 진짜 판매하고 싶은 상품들을 들이밀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특약들은 미끼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팀장님들 소득에 막 큰 도움이 되는 특약들이 아닐 수 있지만 이걸로 물꼬를 트고 우리가 진짜 팔려고 하는 진단비나 암주치 같은 걸 넣어주자. 그래서 검사 특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CT, PET, MRI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줄 건데 고객님, 우리는 항상 병원에 가면 뭘 제일 먼저 할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검사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검사할 때부터 돈을 챙겨 드린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던져보시면 월보험료 300원에 보장해 드립니다 해서 미끼로 좀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활인데 얘도 없던 특약입니다. 암 걸렸을 때 재활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보통은 뇌 쪽에 문제 생기면 재활을 생각을 하는데 암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퀴즈에 그 박미선 아줌마 나온 거 보셨나요?
거기서도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 암에 걸리면 항암 후유증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말초신경 이상이 와요. 그래서 손끝, 발끝에 감각이 없어지고 느낌이 이상해지면서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지금 췌장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동상 걸린 느낌이 계속 난대요. 그럼 발이 깨질 것 같은 고통. 그래서 그 여름에도 저희 아버지는 전기장판에 발가락만 이렇게 넣고 계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걷기 힘들고, 그쵸? 지나가다 신발에 돌멩이 하나 끼워도 걷기가 힘든데 그런 느낌이 계속 나면 걷지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근육은 당연히 퇴화를 하게 되고, 근육 퇴화가 오면 이 다음은 관절에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신체가 재활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고객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사례들 얘기하면서 고객님 나중에 재활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꼴랑 200원밖에 안 되는 특약인데 제가 넣어서 나중에 훅헤어까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없던 특약들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암주치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일단은 범위가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까지 늘어났다. 기간은 10년이었던 게 만기까지라서 종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특이한 게, 타사도 이제 다 똑같이 연간 치료별 1위로 바뀐 데가 많죠.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하게 만든 건 항암 복합 치료를 만들었습니다. 신한은 항상 복합을 좋아해요. 복합제가도 신한이 원조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암치료 환자 중에서 56%가, 절반 이상이 실제로 저희 청구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고요. 56%가 항암 복합 치료를 한대요. 한마디로 약물 방사선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수술보다 선행항암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항암할 때 약물하고 상암 보고 방사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약물 방사선을 2개를 다 쓰시면 1,000만 원 더 얹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별 1회면 원래는 3,000이 끝이지만 2개를 동시에 쓰셨다 4,000까지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유리한 게 진단일 기준이 아니고 계약일 기준으로 들어가서 중복보상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중복보상이란 건 어떤 말이냐면, 이 고객이 가입 후 1년 차에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물 치료를 들어갔는데 얘가 뭐 1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약물 치료는 쭉 사이클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 걸쳐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얘도 주고 얘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단일 기준이었으면 진단하고 거의 1년 안에 약물 치료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받고 끝날 거를 이렇게 걸쳐질 경우에 1번 또 받고, 근데 여기서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만약에 방사선이 겹쳤어요. 보통 이렇게 틈을 주고 하거든요. 약물하고 방사선 틈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약물에 방사선 받는데 복합 치료니까 한 번 더 주고, 그러니까 이때는 3,000 받고, 여기도 걸치면 3,000 받고, 이런 식으로 걸쳐진 상태로 가게 되면 중복 보상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직접치료 통원 특약인데, 이것도 지금 업계에서 한도가 높죠.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안 걸리면 요즘에 일주일 내로 퇴원이에요. 그쵸? 저희 아버지도 한 5일 정도 있다가 퇴원하신 것 같은데 병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근데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나이가 조금 먹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주변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몇 달에 한 번씩 암 환자가 생겨요. 젊은 사람들도. 실제로 저희 지점의 실장님들, 그리고 저희 대리점, 맡은 대리점의 팀장님들도 진단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특히나 유방암, 폐암, 막 이런 것들, 대장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의 다 통원을 하시고 90% 이상이 통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든든하게 준비해 두시면 좋다. 근데 보시면 상급이 좀 적어야 하실 수 있는데 일반에서가 저희가 좀 더 높아서 30으로 채워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횟수 제한이 없고요. 통원치료 내용을 보시면 정기 검사, 진료 후 약 처방,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병원 자주 가. 저희 아버지 저번에 방사선 때문에 일주일 내내 가셨거든요. 와, 그럼 이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자, 암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만 얘도 한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었던 게 2,000만 원까지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암진단 시 수술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든든하게 해두실수록 유리하다.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놓칠 수 없는 특약이 전이암.
저는 얘는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들이 전이함이 무서운 걸 알지만 특약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노려보실만 하고요. 신규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함, 암 환자의 90%는 전이함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 진단 나오는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 2차성 코드는 C77부터 78, 79, 80까지 있어요. 근데 80을 안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요즘에 제가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암 의심 소견이 나온 환자 중에 75%가 재방문을 바로 안 한대요. 너무 놀랍죠? 저는 막 바로 뛰쳐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치과 같은 데도 어때요? 막 좀 아프다고 바로 가요? 저는 막 참다가 도저히 못 씹을 것 같을 때 가거든요. 일단은 무섭고 치료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연세 보신 분들은 내가 혹시나 진짜 진단이 나와서 자녀한테 피해 갈까봐 그 생각으로 저희 아버지도 몸무게가 15kg 빠질 때까지 병원을 안 가셨어요. 그냥 치아가 안 좋아서 그렇겠거니 이러고서 참다가 피 검사했는데 당류 그 당 수치가 200 얼마가 나와가지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미루고 나중에는 돈이 2배로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차성 코드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 동시에 나왔을 때 둘 다 보장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는 월등히 착합니다. 그냥 진단비만 넣은 거고요. 타사는 저희는 암진단비 3,000, 전이암 3,000을 같이 넣은 건데도 더 저렴해요. 근데 손보사 하반기 실적 발표가 났죠. 손해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보험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번에 1월에 인상된다는 게 너무너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랑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대리 좀 돌아다니면은 요즘에 뭐 많이 파시냐고 물어봤을 때 건강보험은 아직도 손보사로 많이들 판매하세요. 근데 사실 생보도 특약이 그만큼 좋아졌거든요. 거의 비등비등한데 당연히 그럼 생보사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손해율 때문에 더 쌀 수밖에 없어요. 손해율이 손보사는 그동안 쌓아온 게 굉장히 많죠. 특히나 엠모사 이런 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손해율이 너무 많습니다. 각 회사의 손해율을 쓰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생보가 아직은 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쪼개서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죠. 자, 다음은 치매간병 상품 말씀해 드릴 건데 제가 항상 이제는 이 상품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 상품이기도 한데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고객분들의 니즈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걸 좀 깨우쳐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보험료가 이번에 또 올라가요. 기사가 나왔거든요. 26년도 되면서 그게 올라간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개고생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항목들도 신설이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되니까 한도 받는 금액들도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더 많이 생기겠죠. 일단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 방법표, 이거는 실제로 공단 직원들이 내는 그 점수표인데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까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좀 이 인지 부분에 대한 행동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서성거림,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 물건 감추기, 폭언, 불규칙한 수면, 슬픈 상태, 주야 혼돈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의료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막 병원 가서 속여서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장난 반 진단 반으로 기억 안 난다고만 하면 등급 나와요 라고 하시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고객분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하면 진짜 꼬부랑 할머니거나 아니면 막 못 걸으시거나 진짜 힘드신 분들이 받는 줄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는 건들 보면 아주 멀쩡한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이 많이 청구를 받고 있고 그래서 받기가 쉬운 상품이니까 니즈를 끌어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등급이 있죠.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인지지원하고 5등급에는 필수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얘네는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치매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치매는 없는데 등급을 받으려고 해서 가장 많은 등급이 4등급. 4등급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치매가 없는 등급 중에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4등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 상품을 공부하기 전에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4등급이 제일 많지? 인지지원 등급은 너무 적은 거예요. 10%도 안 돼요. 한 3점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와서 왜 그럴까 봤더니 치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한테도 치매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제가 항목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보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이런 거는 많이 해가지고 다들 아시는데, 방문간호, 단기보호 같은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고객이 뭘 물어볼지 모릅니다. 저는 방문간호 같은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쉽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인정률은 89%, 이게 24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90% 넘었을 거예요. 신청하면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센터들에서 등급 심사 대행 서비스, 무료로 등급 신청을 진행해드리고 있다. 이걸 막 컨설팅을 해준대요. 등급화적 질병 코드 판정을 해준대요. 이거를 왜 해줄까요? 이 센터들이 왜 해줄까요? 얘네들의 영업 방식이겠죠? 우리 센터 이용해, 등급 신청해줄게. 근데 그 등급 신청을 한다고 전화를 하면 등급 잘 나오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등급이 잘 나오면 뭐가 유리할까요? 어떤 점이? 요것도 딱 깔끔하게 말씀을 하시면, 뭐 본인 부담이 줄어요, 뭐 지원이 많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월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요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본인 부담금은 15%가 픽스로 되어 있고 시설은 20%가 픽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늘어나면서 고객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고객이 주야간보호를 썼을 때 돈이 어떻게 나오고, 그거를 신안에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 일단은 고객이 노치원을 갈 겁니다. 주야간보호를 갔는데 이분은 인지지원 등급이라서 한도 금액이 조금 적어요. 64만 원. 하루에 8시간씩 22일을 갔습니다. 118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 고객이 이 서비스, 이 노치원이라는 서비스를 써서 원래 내야 될 돈이 118만 원인데 나라에서 한도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초과 금액이 53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본인 부담금은 아직 안 더했기 때문에 같이 더해주시면 63만 원. 한마디로 이분이 쓴 건 118만 원이지만 지원받고 실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63만 원이다. 근데 거기다가 신안에 인지지원 등급 특약으로 한 100만 원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 돈 63만 원 내고 100만 원 청구받고, 요렇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 보험 차익이 생기겠죠? 그렇게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복합재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 복합재가를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분은 4등급이 나와서 한도 금액이 2배로 늘어났어요. 134만 원에 방문 요양을 3시간씩 22일을 썼더니 119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합재가를 쓰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썼습니다. 그랬더니 19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2개를 다 썼더니 138만 원이 발생했지만 한도액이 134만 원이니까 초과 금액은 꼴랑 4만 5천 원. 본인 부담금 더하면 24만 5천 원 정도를 납부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복합재가에 150을 넣어놨다. 그럼 120을 넘는 금액을 이분은 차익으로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재가는 빵빵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재가급여 항목 6가지 중에서 복지용구는 빠집니다. 걔는 양말 하나 사고 청구하면 조금 회사가 흔들흔들 하겠죠. 그래서 5가지 중에서 뭐랑 묶어도 상관이 없어요. 2개를 묶어도 되고, 저렇게 2개 묶어도 되고, 3개를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2개 이상만 쓰시면 복합재가로 인정해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얘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험료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나서. 그냥 일반 재가 급여로 들어가면 여자 60세 기준 14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복합재가로 들어가면 4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청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이거 제가 이따 닦을게요. 요즘에 모든 보험회사들이 이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그 인수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죠. 상품을 지금 당장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니까 인수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험회사가 절판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줄이는 상품들은 고객한테 어떤 상품일까요? 아주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들을 보시면 이분도 복합제가 20, 재가급여 50, 방문요양에 10 넣어서 80만 원 지급을 받으시고요. 근데 아까는 제가 거의 풀로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이분은 본인 부담금 11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매달 70만 원 정도 되는 차익을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건 여기라고 봅니다. 가입 후 4개월 시점에 4등급을 딱 받고 청구받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73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자, 다음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71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게 복합제가 20, 방문요양 10, 주야간보호 10해서 40만 원 지급을 받으시는데 이분은 본인 부담금이 꼴랑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달 받으실 건데 똑같이 4개월 시점에 4등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등급 받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청구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통합제가 서비스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이름입니다. 복합제가는 신한에서 만든 특약 이름이고 얘는 서비스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한마디로 수련관처럼 하나의 센터에서 주야간보호를 기반으로 모든 재가 항목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겠죠? 밖에 있으니까 시설이면 시설급여인가? 아니죠. 재가 항목들이 있는 시설일 뿐이기 때문에 재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쓰시면 유리한 점은 일단 우리 아까 한도액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 한도 금액을 125%까지 상향시켜 줍니다. 그럼 고객이 이득이겠죠?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케어한다. 이번에 보시면 전문 인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양보호사가 막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경단 하시던 어머님들이 하시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또 장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통합제가를 쓰면 수가 코드가 단일 수가 코드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다른 데서 데이케어 센터 쓰고 방문 목욕 쓰고 이러면 코드가 변경되면서 두 가지 코드가 나오니까 복합제가로 인정을 한다 라고 하는데 단일 수가 코드가 나오면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의 항목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이걸 약관상으로 통합제가 서비스 사용 시에 복합제가 인정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 회사는 신한하고 다른 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지만 타사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제가와 복합제가 특약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작은 회사들, 다른 이 약관 명시가 안 돼 있는 회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조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한 대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뇌영양제 드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게 한동안 유행을 하면서 원장쌤들이 질병 코드를 남발을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인지장애랑 치매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난 영양제만 먹는데.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복용 중이고 뇌검사상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심사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납입면제랑 헬스케어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 등급부터 등급 나오는 부분이 다 납입면제가 될 거고요. 최소 보험료는 3만 원, 카드 납입 가능합니다. 자, 난면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이분이 1에서 인지지원 등급 복지연구, 주야간보호, 1에서 5등급 복합제가, 시설급여, 1에서 2등급 시설보장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5등급이 나왔다. 어떤 게 난면이 될까요? 5등급이 나오면 주계약과 1, 2등급을 뺀 모든 게 난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면은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진짜 이용해보신 분들은 충성 고객이 된다는 헬스케어.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치매감염범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장점으로 고객한테 뭘 던져서 어디에 걸릴지 모르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더케어가 있고 원더케어 엣지가 있는데 엣지는 환급률이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종신 100세의 차이가 있고 해약환급이 거의 없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 납입 되고 안 되고
엣지는 12월 말까지만 판매한다는 공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7+2 종신보험인데 일단 얘는 20년 납이에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링 할 때 설마 7년 납이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 20년 납인데 고객님 우리는 똑똑하게 7년만 내고 전환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판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20년 납이다 보니까 수수료는 당연히 너무 좋고 시책도 지금 대박으로 걸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의 약속, 제로백, 700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인기가 좋죠. 7년 납 아니고 20년 납, 소득은 빵빵하다. 얘는 유리한 게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냐면 상속세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아요. 체증이 무려 7배가 됩니다. 700%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법인 계약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환은 저축성 전환, 일시납 종신 전환, 장기요양급여 전환, 연금 전환, 피보험자 변경에서 자녀나 배우자의 종신으로도 전환 가능. 그리고 일부 전환, 전부 전환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 환급률을 한번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3, 4, 5, 6, 7 2, 4, 6, 8, 10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저희가 5년째 환급률이 나쁘지 않죠. 60% 정도가 나와서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타사는 그걸로 많이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이거 담보로 약관대출 받는 거거든요. 약관대출을 받아서 자동으로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7년을 꼬박 내시고 7년에 100%가 차서 전환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7년 도저히 못 내겠어. 한 5년까지 내볼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5년 내고 그때부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쓰시면 가만히 냅두면 납입이 됐다가 8년째 100%가 다시 차요. 그래서 7년에 7년 혹은 5년에 8년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8년째 100% 차는 경우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급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나이, 성별 다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간편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5년 이후부터 20%씩 체증을 할 거다. 그래서 700%까지 쭉쭉쭉 올라갈 거라서 중간에도 계속해서 사망보험금은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이 중요한데 저는 요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얘기가 나온 게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들이 옛날에 진짜 무지하다가 이제는 종신보험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으니 옛날보다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얘기 꺼내기가 좀 쉬워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얘는 그 유동화에 빗대서 얘기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가입하고 7년이 되면 100%가 차는데 그 100%를 고객님 마음대로 쪼갤 수가 있다. 이 상품은. 그래서 고객들이 지금 원하는 것도 그거죠. 사망보험금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싶은데 연금도 받고 싶고 사실 오래 살 것 같은데 죽고 나서의 그 장례비용 정도는 마련하고 싶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고객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정리할 비용 정도로 10%만 사망보험금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40%는 나의 사랑하는 와이프가 종신보험이 없네. 그 와이프의 종신보험도 가능하니까 40% 전환을 해주시고 나머지 50%가 남죠. 그럼 이거는 저축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고객님이 돈 필요할 때 꺼내 쓰시고 돈이 또 남을 수도 있죠. 용돈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공시율로 이자 다 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니면 연금 전환 해버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연금 전환하면 유리한 게 뭐냐면 연금 전환 시 거치 기간이 없어요. 바로 개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2가 진짜 좋은데 약간의 아쉬운 점은 가입 나이가 조금 제한적이라서 보시면 간편일 경우 여자는 62세, 남자는 56세가 끝이에요. 일반이면 조금 더 늘어나죠. 61세, 66세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 66세 이상이시거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7+2가 안 되면 7+ 골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 수수료는 비슷하지만 시책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입을 안 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단기납을 파는 것보단 높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골드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저희 종신하고 연금 빼고는 건강보험 상품들 모두 다 카드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시 봐도 신기한 거 제3자 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동거인 사실혼 이런 것들도 많지만 요즘에 돈 많은 지역에 가면 세금 때문에 서류상 이혼 그리고 조금 노후한 지역에 가면 그 기초생활수급자 받으려고 서류상 이혼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고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 혹시나 되냐고 물어보면 신한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연락처가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저장해 두시고, 설계 매니저님 번호는 다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없으시면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는 생복거 좀 어디 상품을 좀 많이들 하세요? 좀 건강이냐 모든 거에 따라 네. 건강 쪽은 진단을 해보긴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진단금이 좀 많이 들어요. 진단금. 네. 하나생명이 좀 많이 들어요. 하나가 보험료가 좀 싼가요? 하나. 아, 요즘에 여기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험료 좋죠. 그렇죠. 거기는 아예 손해율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좀 많이 하고. 또 팀장님도 어디를 좀 많이 하세요? 아직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보통 선거를 많이 파세요. 그럼 종신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종신 같은 건 좀 파시는 데가 따로 있을까요? 한화? 종신을 본인한테 얘기는 해보는데 네. 근데 신하는 얘기해요. 신하는 얘기하는데 네. 제가 체결이 반응이 좀 이렇게 딱 오진 않는군요. 좋습니다. 자료 같은 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종신 자료 같은 것도 조금 더 교환이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좀 남아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고 갈 거니까 질문해 주시고, 이번 달 꼭 열심히 하셔서 여행 시책은 꼭 달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